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 TV는 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인생 성공을 돕는 석세스 전문 채널입니다. 예, 그동안에 제가 33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오늘 강의와 관련되는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저서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경영, 시스템 영업 노하우, 위관리 실패하면 삼성도 없다와 같은 이런 저서를 저술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저작 경험과 그 매스컴 활동, 그 다음에 컨설팅 이런 경험을 살려서 CEO 시스템 경영 실천회라고 하는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기업들 임직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시스템 경영 특강 2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3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부서 목표를 정하기 전에 전사 KPI 목표 설정 기준부터 정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제목을 시스템의 특강 제목으로 삼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기업 컨설팅을 쭉 하다 보니까 기업이 이제 이 성과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스템 경영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평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 평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피드백, 뭔가 중간 점검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1년을 시작해서 1년이 끝나니까 그 결과로 매출이 얼마 됐고 수익이 얼마 됐고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결과만 가지고는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과정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사뿐만이 아니고 부서 개인별로 우리 부서에서 내가 해야 될 핵심 업무가 뭐냐 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KPI, 성과 지표입니다. 근데 이 성과 지표 중에 예를 들면 매출 목표 달성률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걸 평가를 한다라고 하니까 부서별, 개인별 입장에서는 뭔가 목표를 적게 받으려고 예를 씁니다. 적게 받아야 목표 달성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피드백 시스템, 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냥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목표 자체를 줄여버리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서별 그런 목표를 정하기 전에는 우선 전사 차원에서 목표 설정 기준을 미리 정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 목표 달성률이다. 과거에 우리 회사가 평균 10%는 증가했다 라고 하면 전년도 매출이 예를 들면 100억이었다라고 하면 다음에는 당연히 110억은 달성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럼 110억을 목표로 설정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이상의 목표를 잡는 것이 통상 기업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이제 전사 차원에서 이런 목표 설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취지로 이런 과목을 강의로 드립니다. 자, KPI 목표 설정 기준, 이 부분은 이제 통상 회사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 전사 KPI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이런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표준 사례, 어떤 회사의 표준 사례인데, K사의 전사 성과 관리 부문별 목표 설정 기준 지침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성장 관점에서 이 회사가 추구해야 될 핵심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목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관점과 전략, 핵심 전략은 우리 스트레이티지 맵, 전사 전략 지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뭐 불러오면 문제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지표가 오른쪽에 나오는데, 성과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
그 지표에 대한 목표 설정 기준을 오른쪽에 정해서 그 기준에 따르는 목표를 정하는 뭐 이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재무 관점과 고객 관점과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성장 관점별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는 통상 이제 결과로 사례로 제가 예시를 했습니다만, 뭔가 회사에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지표별 목표 설정 기준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앞에 이제 예시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실제 KPI 목표 설정 기준 또 지침 이런 걸 어떻게 작성할 거냐라고 하는 그 워크숍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뭔가 회사의 성과 지표를 전사 차원, 부서 차원에서 성과 지표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 강의를 이미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과 지표를 정하는데 뭔가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또 우리 부서에 맞는 지표를 제대로 설정을 해야 직원들도 부서뿐만이 아니고 직원들도 나중에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제 따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 이런 목표를 정할 때도 앞에서 우리가 강의했던 각 부서별 개인별 이런 지표가 정해지면 그 지표에 대한 이제 목표를 그 다음 순서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정하기 전에 이 지표별 목표 설정 기준과 지침을 미리 정해야 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재무 관점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매출 목표 달성률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자, 매출 목표 달성률을 전년도에 우리가 과거 연도 한 3개년 동안에 평균 10% 정도는 신장이 되었다. 그러면 전년도 매출 실적이 100억이다라고 하면 다음에는 110억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0억 플러스 알파. 통상 과거 달성했던 것에 한 20%, 10% 정도는 업해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10억에 뭐 10%를 더한다라고 하면 한 121억쯤 되겠죠. 예를 들면 121억, 그러니까 전년도 매출 10% 증가분에 플러스 알파를 한 그런 매출 목표 기준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고객 관점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뭔가 고객 창출하는 고객 어떤 DB를 구축하는 이런 목표 또는 기존 고객의 만족, 이 목표 달성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과거의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계속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 만족도가 80%였다. 예년도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 다음에 목표를 정할 때는 80% 이상 이렇게 설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뭐 한 10%에서 88% 한다든지 5% 증가한 85 이렇게 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을 미리 정해 놓고 놔야 그 다음에 이제 부서별로 이걸 나눌 때 전사 차원에서 이제 약간 높은 그런 목표에 따라서 부서별로 같은 조건에서 뭐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는 그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고객 관점도 그런 관점에서 지표별 목표 설정 기준과 지침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 시스템 관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시스템 경영 참여율, 그러니까 시스템 경영을 예를 들면 뭐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전자에서 나오는 그런 지표인데, 자, 시스템 경영을 도입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한 날짜 내지는 일정한 요일을 정해서 예를 들면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우리 시스템 경영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라고 하면 그 운동을 1년에 매월 한 차례씩 한다면 12차례가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12차례 매월 하는데 분기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기 이런 시스템 경영 실천 워크샵 외부에 나가서 워크샵을 하는 그런 계획을 추가로 이렇게 수립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지표별 목표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번 했는데 분기에는 내부에서 뿐만이 아니고 밖에 가서 워크샵을 하면서 4차례를 추가하는 그런 어떤 기준, 지침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성장 관점 이 부분에서는 직원들 교육 연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부서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부서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전 직원의 어떤 그 시스템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우리 연도 계획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시스템 인재 육성을 위한 시스템 인재 육성 교육을 회사 차원에서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을 추가로 이 기준이나 지침으로 설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관점별로 제가 하나씩만 예를 들었는데 이런 관점별로 전사 지표 별로 이런 목표 설정 기준 지침을 미리 정해 놓으면 이런 목표 설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 목표가 설정되고 또 그걸 평가를 한다라고 하니까 목표를 적게 잡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사에서 이 피드백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또 소기에 이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 이런 목표가 하향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서별 목표를 정하기 전에 전사 차원에서 이 지표별 목표 설정 기준과 지침을 조금 전에 예를 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미리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설정 요령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사례와 이런 요령, 예시한 요령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회사에 이런 피드백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때 그 중에서 이런 목표를 정하기 전에 지표별 목표 설정 기준 지침을 사전에 정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씀과 좋다는 걸 떠나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만드시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또 어려우면 저의 도움을 청하시면 제가 또 직접 회사에 가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부서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전사 차원에서 성과 지표별 목표 설정 지침과 기준을 미리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강의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전사 KPI 목표 설정 워크숍을 실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진행 요령 4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